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2월에 둔촌주공의 분양이 정말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에 대한 정부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되도록 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향후 주요 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방금까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오신 권하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9월 기획기사로 이 머니투데이에서 주먹구구 분양가 상한제 기획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업계에 많은 파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세요.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어색하셨죠? 네, 아닙니다. 저희 벌써 브릿지 2번째 출연이신데 오늘은 제가 구독자의 마음으로 요목조목 선배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이제 조합이 먼저 감정평가를 받고 부동산원을 통해서 한번 적정성 검토를 받잖아요. 여기에 지자체가 건축비를 합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제 네. 그 중에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비 가산비가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그 전에 3월과 9월에 국토부가 매년 2번 공표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각 지자체가 심사를 하면서 가산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분양가 심사 매뉴얼 지자체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택지비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형 건축비나 가산비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심사를 하면서 심사 기준이 이제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래서 분양가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택지비를 먼저 보면 분양 가격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건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민간 택지에서 개별 입지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분양 가격에 반영을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할 때 해당 단지의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 그다음에 교통, 지리적인 근접성, 단지 규모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해주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단지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하철도 있고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건축비, 가산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2번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가격을 가지고 지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가감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가감을 사실상은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왜요? 원칙적으로는 가감을 할 때는 지자체가 그것을 고시를 한 다음에 가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지자체도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왔는데요. 국토부가 이번에 매뉴얼을 바꾸면서 고시를 하지 않는 곳은 가감을 하지 말라고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없게 된다. 근데 고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철근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비가 더 올라가겠죠. 국토부가 그걸 반영을 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책정을 하게 되는데 개별 시군구 이슈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러니까 지역별 때문에. 특성이 그렇죠.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손대기가 어려워졌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비는 각 지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매뉴얼을 보면 가산비가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조건 인정을 해줘라 라는 거 항목, 그 다음에 안 된다, 불인정, 그 다음에 심사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3가지 항목으로 명확히 개선이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조정 항목이 될 텐데 국토부가 정한 권장 가산비를 무조건 적용을 하고 심사를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만
지자체 심사에서 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바뀌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을 무조건 깎거나 무조건 올리거나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권한이 줄어든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네네. 정리를 해보면 택지비에서는 조금 인상될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형 건축비는 이제 손을 못 대고 가산비에서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조정이 안 돼서 분양가가 확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택지비가 관건이긴 한 결과적으로 부동산원에 한번 검토를 받아야 돼서 이번 개편안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매뉴얼이 개정이 되면 일정 부분은 아마도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이번 보도자료에도 보면 이제 보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 그렇게만 나와 있고 실제로 그런 보정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부동산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개선에 대한 영향도나 파급력이 확정이 돼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양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라는 걸 정책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분양가 책정 방식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책정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번 이제 개선안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쟁 소지를 좀 줄여서 조금 뭐 공급 속도를 높여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사업 주체가 네.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할 때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예측 가능해지면은 사업을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뭐 개선안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실제로 분양가가 얼마? 안 그래도 제가 네. 오늘 그런 국토부에- 예고를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네.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3년간 95개 단지의 분양가 산정을 추적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사실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95개 단지를 개정된 매뉴얼로 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가격이 얼마큼 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대답이-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실 뿐더러 네. 그렇다면 둔촌주공은 과연 평당 3,700만 원을 넘습니까? 라고 할 때도 여전히 이제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 대답은 없었나요? 네. 아, 이런 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그 3,700이 둔촌주공이 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냐, 안 넘냐, 이거의 기준점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둔촌주공이 사실 작년 7월 이전에는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으로 분양가 격이 책정되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당시 평당가액이 2,9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미루다가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네. 이번에 심사 매뉴얼이 개정이 되고 택지비 인정가액이 올라가면 분명 2,900만 원 이상은 나올 거고 평당 3,7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24평 기준으로 네. 분양가격이 9억 원 이상이 되는데 분양가격 9억 원이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테고 그러면 정부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런 상황에서 3,700만 원을 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조합에서는 평당 네. 4천만 원 이상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심사 매뉴얼의 파장이 심도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둔촌주공의 분양이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느냐로 뭐 판별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국토부에서도 근데 이 둔촌주공 분양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그쵸. 한 가구당 만약에 3인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한다는 얘긴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서울 도심 내에 미니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정도의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도 사실은 상당히 둔촌주공을 빨리 분양을 하고 싶고 조급함도 아마 없지는 않을 건데 또 평당 가격을 3,7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 부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기획기사 보면은 마지막에 대출이나 이제 특공. 꼼꼼히 보셨네요. 제가 꼼꼼히 봤는데 이제 특공이나 대출 기준이 9억 원인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에서 답변이 없었나요? 아마도 이제 대출 기준선을 건드리는 문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보니까 아마 국토부 혼자의 판단으로는 쉽지 않을 건데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국토부의 그런 반응이 뭐 미온적이다. 관련한 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 기준을 아마 이제 건드리는 직접적인 주체는 국토부보다는 이제 대출
기준을 책정하는 또 타부처의 이슈도 같이 네. 있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이제 대본에는 이제 없는 질문을 조금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민감한 건가요? 아니요. 저 테러 당합니다. 아니 뭐 저희 취재 후일담 같은 거요. 혹시 네. 뭐 기사로 쓰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뭐 하나만 좀 왜 공개해 예정에도 주실 없는 질문을 갖고 예정이 하셔서. 없어. 사실 그 분상제가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였고요. 가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걸 이제 정권 말기에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동산 정책을 일정 부분 선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택 분양으로 인한 이득을 민간이 취했다라는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발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또 공급이 중요하니까 공급의 속도를 낸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 개선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내용 한마디로 하면 둔촌 주공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나요? 앞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대기 물량이 그 2023년 이후로 서울 도심 내에서 31개 단지에서 네. 5만 가구 이상이 분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분양 가격이 지금 책정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둔촌주공이 내년 2월에 분양이 될 정도로 이번 매뉴얼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2023년 이후로 입주 기준인데요. 아마도 서울 도심 내에 상당한 많은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분상제 개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